저희가 지난번 예전 방송에서 그 공모주 관련 청약 관련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전반적인 공모주 청약 방법 그리고 뭐 팁들을 짚어드렸다면 오늘은 좀 그 공모주 중에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카카오뱅크가 그 첫날 잠시만요.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장 첫날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면서 시가총액으로 1등 금융사였던 KB금융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11일 기준 보통주 시총 10위로 올라섰는데요. 네. 이런 금융산업에 이 매기 역할을 할 거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건 매기가 아니라 식인 상어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좀 그 은행권은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카카오뱅크 상장 이후에? 이 시초가 보통 이제 따상이다 나왔을 때 이제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가 됐을 때 이제 따가 되는 거죠. 따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날 따에는 실패했지만 마지막에 이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면서 상한가로 상한가에 가까운 수준으로 마감되고 그 다음 날도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도 오르고 있어요. 지금 얼마인가요? 그러면 한 7만 8천 8만 원쯤 됐을까요? 지금 첫날 7만 6천 원이요. 네. 첫날 아마 6만 8천 원인가 언저리에서 마감이 됐을 텐데 첫날 이미 그 국내 정권사들이 예상했던 적정 주가를 넘어섰습니다. 보통 이제 시총 20조 대 후반에서 30조 대 초반 정도로 예상했던 증권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바로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건 적정 주가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하다. 일반적인 금융회사로 보기 어렵다. 지금 주가는. 그 당시에 적정 주가라고 얘기할 때도 이제 PBR 기준으로 해서 PBR이라는 게 이제 주가 순 자산 비율입니다. 이거 보통 금융주를 평가할 때 PBR 지표를 많이 보는데 이거를 기존 금융주보다 거의 한 2배 이상 쳐준 거거든요. 그때도 이미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훌쩍 넘어서서 이건 이제 금융주로 표기는 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죠. 확실히 사실 처음 가보는 길이었잖아요. 이 카카오뱅크가 걸어간 길이. 그래서 기존 금융사들의 어떤 가치평가 공식을 정말 깨부순 것 같은데 카뱅이 금산분리를 뒤흔들었다. 그리고 기존 어떤 은행들에게 역차별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건 간단한 건데 쉽게 설명해 볼게요. 금산 분리라는 게 사실 금융과 산업 자본을 분리해야 된다. 이런 논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 지분을 사실 비금융 기업이 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카카오뱅크는 특례법인 인터넷 전문 은행법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 넘게 보유가 가능한 거죠. 지금 김범수 의장이 대주주인 이 카카오가 지분 27%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에. 그래서 금산 분리 해당도 안 되고 27%나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주인이 있는 이제 대형 은행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이런 역차별 논란은 이 카카오뱅크가 처음이 아닙니다. 카카오 택시를 제가 취재를 많이 했는데 이 카카오 그 택시 기사님들이 그냥 일반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는 여기에 콜을 받는다고 해서 수수료 1,000원씩을 추가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해서 못 하고 있다. 그런데 카카오뱅크는 죄송합니다. 카카오 택시는 수수료 1,000원, 2,000원, 지금은 5,000원까지 받죠. 이걸 자기네 마음대로 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역차별이다 말씀을 하는데 또 생각해보면 맞더라고요. 이런 논리가 이제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금산분리가 생긴 기원을 보면 그래요. 이게 산업자본이 여기는 이제 금산분리, 그건 은행으로 좁혀서 보면 은산분리라는 얘기도 하는데 왜 은행을 못 가지게 했느냐. 그게 이제 산업자본, 그러니까 일반 기업이 위기에 빠졌을 때 계열사인 금융회사나 은행의 돈을 마구 갖다 쓸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논리가 생긴 거군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 회사채가 저희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사실은 부실한데 이거 금융기관이 마구 인수를 해주지 않을까. 아니면은 저기는 경쟁 기업이니까 저 기업에는 뭐 대출을 안 해준다든가. 뭐 이 산업과 금융이 얽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런 규제를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김혜민 기자 얘기처럼 이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4%, 의결권 없으면 10%까지만 그렇죠. 이제 네. 가질 수 있게 해놨는데 이게 그 인터넷 은행이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그때 이제 K뱅크, 카카오뱅크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K뱅크 같은 경우가 당시에 투자를 못 받아서 대출을 못 해주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IT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라고 인터넷 은행이라는 걸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금산분리 규정이 묶여 있으니까 뭐 네. IT 기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제 큰 자본을 유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출도 못 해주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주기도 어렵고 이런 비판들이 당시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인터넷 은행들은 좀 특별하게 봐줍시다 해서 이제 특례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34%까지도 일반 기업들이 지분을 가질 수 있게 풀어놨던 거죠. 인터넷 은행이 그냥 일반 기존 은행들보다 조금 그 불리한 점이 있다고 봤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그 당시에는 투자를 유치하기 어렵다고 봤던 거죠. 음. 새로운 산업, 매기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놨는데 네. 저렇게 돈을 마련을 못해서 저렇게 빌빌대고 있는 걸로 봤던 거죠. 아. 그래서 그 규제를 풀어줬고 네. 34%까지 가질 수 있게 됐고 근데 이제 이렇게 돼서 막상 이제 상장을 해보니까 한 번에 그냥 시중에 모든 은행을 카카오뱅크가 다 눌러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기존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건 역차별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죠. 기분상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젊은 사람들 특히 우리 이용할 때 카카오뱅크로 대출 받고 그쵸. 아니면 뭐 모임 통장 만들고 이거 너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사실 제가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을 한 이유도 너무 잘 이제 카카오뱅크를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카카오뱅크로 인해서 다른 은행들의 시스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비대면으로 되게 많이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예. 은행 안 가본 지가 굉장히- 은행을 가본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렇죠. 그때 예. 무슨 뭐 송금 수수료, 환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낮췄고요. 그쵸.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업무를 확 늘렸고요. 아, 저한테 그 얘기 해주더라고. 카카오뱅크 홍보팀에서 카카오뱅크로 그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면 무료래요, 무조건. 맞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다른 은행 계좌에 돈이 있다면 네. 카카오뱅크로 이체를 한 다음에 이체는 거의 대부분 무료잖아요. 맞아요. 카카오뱅크에서 저기 돈을 뽑으라는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네, 그 그렇죠. 수수료를 사실 카카오뱅크가 투자를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자- 자기들이 네. 비용 부담을 해가면서 네. 점점 늘려간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처음에는 카뱅의 적자 요인이 됐다가 아, 최근에는 이제 고객이 늘고 뭐하고 네. 하면서 이제는 흑자로 돌아섰죠. 카뱅. 맞아요. 그런 전략들이 잘 먹힌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초창기에 뭐 기억을 해보시면은 뭐 26주 적금이라고 해서 이제 뭐 게임의 요소를 접목을 한다라든가 그다음에 맞습니다. 가입을 하면은 무슨 뭐 라이언, 어피치, 체크카드를 준다든가 이런 캐릭터의 힘도 맞아요. 초반에 굉장히 생각난다. 예. 네. 그래서 그때 유행이었죠. 그거. 그게 다른 이제 은행에서 카카오뱅크가 저렇게 잘 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해봐라, 보고서를 내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 보고서 내는 사람들이 되게 당황했었대요. 그 카뱅의 유입이 많았던 이유가 그 캐릭터 때문이어서 네 그런 너무 얘기도 단순해서. 들었어요. 처음에 그쵸? 보고 뭐 카드 받으면은 막 뭐 귀엽다고 막 인증하고 막 네. 그때 그랬었어요. 그 몇 년 전이었는데 기억이 네. 나네요. 거의 한 2, 3년쯤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많은 은행들에서 본인들 어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맞아요. 귀엽게 만들었죠. 귀엽게 만드는데 네. 또 그렇게 했죠. 붐이었죠, 경쟁. 그게. 그리고 카카오뱅크로 이직하는 그 금융권 사람들도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네.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카카오뱅크가 저희에게 준 어떤 편리함 그리고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편리하게 만든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기존 금융사들이 이렇게 좀 역차별이다라고 말할 때 아, 역차별인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카카오뱅크가 진짜 편하긴 맞아. 하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 없이 못 살 것 같고. 그렇지. 그래서 조금 네.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모임 통장 같은 거 다 만들지 않으시나요? 그쵸. 그죠? 만들죠. 카뱅이 진짜 편해요. 근데 보니까 카카오페이도 지금 카카오가 55% 저기 지분을 페이도 갖고 아마 있대요. 조만간 상장을 네. 한다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페이도 굉장히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희 기자가 카카오뱅크를 그때 공모주 청약을 했죠. 네. 그래서 KB로 해가지고 5주를 받았습니다. 야, 뭐 지금 굉장히 높은 증거금이 남은 게 없어요. 다 들어갔어요. 아, 네. 저는 안 했는데 페이는 좀 해봐야 되나 지금 뱅크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근데 이제
여자들이라서 그런가요? 뭐 아무튼 남자들 젊은 분들도 소비를 많이 할 텐데 저는 카카오페이로 정말 많은 소비를 하기 때문에 저도요. 이게 페이는 정말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모르겠어요. 이 카카오가 지금 주말 보험도 이제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 뱅크 뭐 페이 보험 해가지고 카카오는 사실 이제 카카오페이. 상당히 좀 금융그룹에 가까운 모양새가 그러네요. 돼가고 그쵸. 있습니다. 예, 카카오페이의 자회사로 손해보험사가 설립이 되네요. 조만간 나올 거예요. 이게 지금 은행이 뭐 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단순한 대출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뭐 기업 대출이라든가 혹은 뭐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 혹은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대출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진다고 하면 지금이랑은 또 다른 기업의 모습이 될 것 같고요. 아마 그런 가치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참 가끔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그냥 사실 메신저 앱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까지 가지치기를 하면서 커갈 수 있다는 게 좀 요즘에는 너무- 그래서 조금 말들이 나오고 있죠. 이게 너무 카카오판이 그쵸. 커지는 거 아니냐. 독점 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한 얘기가 지금 뭐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향후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 정부의 규제가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될 것인가. 저희가 이제 카카오뱅크 좀 좋은 점들 얘기했었는데 네. 카카오뱅크가 떠안은 과제들은 또 그럼 뭐가 있을까요? 약간 꽃길만 있진 네.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가장 좀 다른 은행에 비해서 열세라고 보는 거는 아직 기업 대출 출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쪽짜리 은행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반쪽.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앞으로 모델도 개발해서 새로운 대출 상품 내놓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 같이 젊은 그리고 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많이 이용을 하지만 아직도 고액 자산가들은 시중 대형 은행을 많이 이용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자산을 끌어와야 이제 큰 자본을 이제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또 대출도 하고. 근데 이 자금력 있는 50대 이상 비율이 사실 전체 15%밖에 안 되는데요. 좀 이 아직 사람들이 약하네요. 얼마나 들어올지 이게 앞으로는 좀 중요해 보입니다. 뭐 기업 대출, 그다음에 중금리 대출 같은 것들은 정말 이제 정교한 평가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네. 뭐 중금리 대출이라고 하면 원래 이제 인터넷 은행 뭐 이거 하라고 만들어준 건데 인터넷 은행한테는 여전히 뭐 그동안도 사실 많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중금리 대출은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월급쟁이들은 월급과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이 되기 때문에 신용 평가를 하기가 쉬운데 그렇죠. 자영업자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어렵죠. 근데 이제 이건 뭐 이제 그 금융이 다른 법들하고도 엮여 있습니다만은 좀 더 이제 광범위한 데이터들을 신용 평가에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벌어들이고 세금 신고할 때 버는 그 소득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는지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제 맞아요. 종합을 해서 보면 더 정확한 신용 평가가 가능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적절한 수준의 금리를 가지고 대출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지금 이 애매한 이분들은 월급쟁이들이야 신용평가 받아서 좋은 등급으로 은행에서 이제 딱딱딱 받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 굉장히 또 제도권에서 밀려나거나 높은 금리를 지불하고 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 간극을 인터넷 은행들이 좀 메꿔달라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고 기업 대출을 시작하게 되면 이것도 중요하죠. 그 기업의 과연 그 성장성, 자산, 가치, 뭐 영업 활동, 매출 수익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떻게 대출을 해줄 것인가. 이 기업 대출은 뭐 자칫하다가는 그 기업이 도산해 버리면은 돈을 통째로 띄이는 거니까 그건 일반 개인들 차주들하고는 또 비교하기 어려운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평가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카카오뱅크가 진짜 은행이 되기 위해서 갖춰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죠. 선배가 계속 말씀하신 그 중금리 대출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정규직이고 그 고액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의 대출 말고 중저 신용자들 있죠. 신용 등급이 좀 낮은 사람들에 대한 그 대출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금융위가 지금 12% 정도거든요. 그 비율을 이걸 30%까지 늘리라고 했습니다. 2023년까지. 근데 그리고 만약에 늘리게 되면 이
중저신용자들은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 부실이 따라올 수 있고요. 그건 또 기업에게 위기일 수 맞아요. 있겠네요. 그래서 이 카카오뱅크의 이 성장성이 좀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꼼꼼히 보고 이미 투자하신 분들은 언제 발을 뺄지 잘 생각을 해보시기 언제 바랍니다. 빼려고요? 저는 목표 수익률 올해는 못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주가 향배를 떠나서 어쨌든 앞으로 은행 산업 재편은 더 치열하게 전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 네. 이 지금 카뱅이 사실 그 오프라인 영업점이 없잖아요. 맞아요. 다른 대형 시중 은행도 많이 줄여가고 있는 줄여가고 추세고요. 있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정말 비대면으로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가끔 그런 우려도 있어요. 이제는 은행에서 네. 뭐 그런 뭐 펀드 이런 거 가입도 하잖아요. 근데 네. 제가 펀드 가입을 해놓은 게 있는데 제 마음대로 이렇게 막 골라서 펀드를 잘 모르고 네. 거기 나와 있는 정보만 보고 이렇게 가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어느 날 이제 딱 이렇게 뭐 메일이 와요. 보면 그 메일에서 어떤 그 주식의 비율이 60%를 넘으면 안 되는데 그걸 넘었다는 거예요. 이 조절을 하래요. 근데 이걸 지금 제가 몇 번이나 경고를 받았는데도 이게 뭔지 몰라서 조절을 못 하고 있어요. 저 같은 사례도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약간 투자에 있어서 신중하기보다는 그렇죠. 조금 더 온라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나로 하게 되면 좀 더 이렇게 과감해지게 그렇죠. 될 수 네. 있는 상황도 있을 이런 것 부분에 같고. 대한 좀 뭔가 보완책도, 왜냐면 맞아요. 이거 은행에 가져가면 어플로 하라 그러거든요, 저한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이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되면서 네. 기존 은행들의 위기감이 굉장히 크고 진짜 많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한번 붙었죠. 그 대환대출 네. 플랫폼을 오, 가지고 맞아요. 갈등이 있었죠. 무슨 대출이요? 대환대출이라고. 이게 대환. 대출 갈아타기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뭐 지금 이 정도 금리로 해서 대출을 네. 쓰고 있는데 저쪽 은행을 가보니까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가 있네라고 했을 때 이제 갈아타는 거예요. 네. 보통은 대환대출을 하기가 좀 까다로웠죠. 그동안 굉장히 절차가 까다로웠고 이걸 네. 한눈에 비교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 가계부채를 관리를 해야 되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대출 금리 저 사람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제 비교를 해라. 우리 네. 가격 비교 사이트 하듯이 그 플랫폼을 인터넷 은행들 중심으로 만들어서 기존 은행권들 보고 거기 참여하라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기존 은행들이 야 이거는 그야말로 상품은 우리가 운영하고 문제 생기면 우리가 뒤집어 써야 되는데 판매는 저기 인터넷 은행들이 한다? 카카오가 한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 은행들이 그러면 우리는 별도의 대환대출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라고 금융당국 얘기를 한 거죠. 그만큼 지금 이 앞으로 이 금융상품을 둘러싸고 누가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인가 네.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은 대출 갈아타기 하나지만 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모든 상품의 가격 비교가 가능해지고 하면 기존 은행들은 뭘로 차별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맞아요. 카카오 자체가 조금 굉장히 혁신의 이미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이제껏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많고 그래서 뭔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분야마다 좀 이런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새로 보는 신세계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 플랫폼으로 진출을 하면 기존의 그 사업을 하던 사람들, 네. 그 참여자들하고의 갈등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타다 같은 경우는 정말 막았죠. 네. 결국엔 못하게 됐는데 네.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택시는 이게 택시 플랫폼이라고 해서 타다는 이제 별도의 차들을 자기네들이 운용을 네. 했지만 이거는 플랫폼에서 기존 택시 기사들은 그대로 있는데 플랫폼만 만들었더니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벌써 수수료 논란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앞으로 이런 게 곳곳에서 터져 나올 겁니다. 카카오에 대한 이게 참 카카오의 산업은 대부분이 뭐 예를 들어 삼성처럼 제조업으로 뭐 외부에 수출을 하거나 이런 그쵸. 것도 아니고요.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플랫폼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찰이 너무 많고 이 기사를 쓰면요 이게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잖아요. 네. 제가 최근에 친절한 경제에서 카카오 자체를 소개를 한번 했거든요. 네. 와 댓글이 매우 많이 달리고 여기 이제 카카오를 이용하지 말자라는 움직임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카카오에 대한 비판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저기 무슨 뭐 니네가 공익 김선다 해외에서 가는 것도 아니고 네. 국내에서 기존에 있던 거에 자꾸 참여해서 이걸로 하는 게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게 뭐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의 편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는 것은 맞고 서비스업이라는 게 뭐 제조업하고는 좀 달라서 그렇긴 하지만 그런 비판은 뭐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근데 기업 이미지까지 손상이 되면 카카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상생 방안이나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마련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뭐 기업의 활동을 볼 때 뭐 저 기업이 돈을 얼마나 잘 버냐, 뭐 연구 인력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거는 자 그럼 이제 어떤 규제가 들어올 것이냐. 규제도 늘 중요하게 봐야 되는 변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규제 때문에 기업 활동을 못하게 됐어라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매도하기보다는 이것도 어차피 기업 활동, 경제 활동의 상수로 가져가야 되는 변수예요. 말이 이상하네요. 상수로 가져가야 되는 변수다. 늘, 방금 이과 같았어요. 폴트 값이다. 늘 염두에 두고 이거는 뭐 판단할 때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럼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기존 금융사 가치평가 공식을 완전히 깨버린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방송도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